안녕하세요. 솔라나 레시피입니다. 현재 투자 시장을 보면 부동산, 주식, 코인 할 거 없이 다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아셔야 하는 것은 영원한 상승, 영원한 하락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바닥과 천장을 모르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 추이를 살펴보면서 최대한 바닥과 가깝게 사서 매집을 통해 칼을 갈아야 합니다. 현재 장세가 절대 팔아야 할 때가 아닌 천천히 매집을 하여 칼을 갈아야 하는 시기인지 달러와 환율을 통해 말해보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 환율은 1300원을 돌파하고 아주 조금 언저리에 걸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투자 상품의 바닥이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 달러가 크게 요동쳤던 몇 개의 구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IMF, 두 번째 닷컴 버블, 세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네 번째 바로 현재 코로나 이후 1300원 돌파한 지금의 장세입니다. 1300이라는 단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 이후 13년 만에 달러 환율이 1300을 돌파한 가운데 역사적으로도 1300원 부근부터는 항상 매수 구간이었고 매집을 통한 멘탈 싸움이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금리 상승 등 기타 시장에 대한 정세를 보았을 때 현재 시기가 투자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한 자산인 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부가적으로 코로나 때 풀렸던 돈들이 긴축이 진행됨에 따라 시장에 달러가 사라지게 되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방금 설명한 이 프로세스가 주식 및 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좋지 않죠. 다들 달러화로 바꿀 테니까요. 그러면 다시 달러가 하락하면서 그 돈이 코인과 주식에 들어가는 사이클을 포착해야 하는데 당연히 지금 1300원보다 조금 더 상승하면서 증시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데이터 추이를 보면 달러 1300원이 돌파했을 때는 이런 주식 및 코인 시장의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즉 물리더라도 손해보지 않는 구간임을 증명된 것이죠. 첫 번째 IMF 때를 살펴봅시다. 800원대 후반이었던 달러가 IMF 이후 유례 없이 상승하면서 1964원을 돌파했습니다. 당시 코스피는 280점대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반등하면서 1059까지 상승했죠. 이후 또 2000년대 닷컴 버블로 인해 달러가 상승하며 1300을 돌파, 코스피는 또 하락했고 이후 서서히 반등하면서 2000까지 코스피가 상승했고 이후 2007년도 또 같은 사이클이죠. 즉 1300원 구간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달러의 환율 상승은 주가의 저점을 야기하고 환율의 기준 1300은 과거의 데이터 추이를 봤을 때 제일 합리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손해보지 않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조금 비교가 편하게 코스피와 달러 환율의 관계를 봐보면 달러 환율이 상승했을 시기 코스피는 추락하고 달러 환율이 추락할 때 코스피가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환율의 고점은 주가의 저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은 원유값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리세션으로 인한 수요 공급의 감소로 시작하여 원유 가격이 눌리고 유로에서 달러로 이동하고 있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은행들은 달러로 계속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의 환율은 떨어지고 달러는 오르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전 터키의 리라화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리라에서 달러로 교환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는 리라의 지속적인 하락을 야기하며 터키 중앙은행의 달러가 전부 고갈된 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이 몰리면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럽은 지금 큰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면서 러시아를 밀어내려고 하는데 러시아는 자국의 밀을 루블화로 구입하라고 압박하는 중입니다. 유럽이 만약 루블로 밀을 구매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를 돕는 유럽이 한순간에 러시아를 돕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실리를 위해 국제적 의리를 저버려야 하는 상황이죠. EU의 자금이 달러로 바뀌고 있는데 달러가 어느 정도 고갈될 경우 달러가 다시 박스권 횡보 후
가치가 낮아짐과 동시에 달러로 바꾸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유럽은 터키 때처럼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봐보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양적 완화 이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가들, 코인들,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의 가치가 증가하고 주가 및 암호화폐의 폭락을 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자본시장과 커플링되어 하락한 2022년 암호화폐의 모습입니다. 현재 암호화폐도 증시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암호화폐가 상승과 하락을 야기했던 구간은 상대적으로 코인이 자산으로서의 포지션 위치가 불안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시장의 이슈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0년부터 상승 및 하락 사이클은 시장 이슈, 달러 환율 및 주가와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비트코인은 이제 시장의 이슈와 함께 움직이는 자산 중 하나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투자자는 저점과 고점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고 투자한다면 극단적 공포 단계에서 적립식 매수를 진행하고 환희에 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한다면 내 자산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손해를 보는 이유는 역시 공포와 욕심을 조절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손절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